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점심도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밥 한 공기 다 먹고 고기 반찬도 충분히 먹었고 후식으로 커피까지 한 잔 마셨죠. 분명히 그 순간에는 배가 터질 것처럼 불렀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프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식당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편의점에서 빵 하나 먹을까? 과자 하나만 먹을까? 달달한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실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가 터질 것처럼 불렀는데 어느새 또 무언가를 먹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점심을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식탐이 많지? 의지가 너무 약한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먹게 되네. 하지만 오늘 그 생각부터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배고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연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지금 솟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기판에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때 운전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겠죠. 하지만 실제 연료 탱크를 열어보니 기름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연료가 아니라 연료 게이지가 고장난 것이었던 거죠.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배는 충분히 차 있어요. 에너지 역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뇌는 빨리 먹어. 지금 당장 먹어. 탄수화물, 단 음식, 이런 명령을 계속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지난 식후 컨디션 관리 시리즈 영상 3편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1편에서 혈당 스파이크와 식후 졸음을, 2편에서 오렉신과 오후 멍함을, 3편에서 위산, 소화효소, 장운동의 삼각관계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걸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픔은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생기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픔은 위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뇌가 결정합니다. 위장은 그저 현재 상태를 보고하는 직원일 뿐이고요. 최종 결제는 항상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위장은 창고 관리자이고 뇌는 본사 사장입니다. 창고 관리자가 재고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를 올려도 사장이 아니다, 당장 더 사와 라고 판단하면 창고에는 계속 물건이 쌓입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무엇을 보고 배고프다 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뱃속 음식의 양이 아닙니다. 체지방의 양도 아닙니다. 심지어 방금 먹은 칼로리도 아닙니다. 뇌는 훨씬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신호를 보고 판단합니다. 바로 혈액 속 포도당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가. 이 변화의 속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2021년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와이어트 연구팀의 연구는 이걸 아주 정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수백 명의 혈당 변화를 추적했더니 혈당이 가장 낮은 시점이 아니라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훨씬 강한 허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 허기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필요한 칼로리보다 평균 수백 킬로칼로리를 더 먹게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 몸에는 아직 충분한 에너지가 남아있는데도 뇌는 지금 큰일 났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냉장고 문을 열고 편의점을 떠올리고 빵과 과자, 달콤한 음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교묘한 장치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가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신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빵, 과자, 케이크, 달콤한 커피 같은 음식만 미친 듯이 당기게 만드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생존 본능을 조종하는 아주 오래된 호르몬 시스템이 숨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어떻게 여러분의 의지보다
더 강하게 식욕을 조종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죠. 배고픔은 위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뇌가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뇌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 우리 몸속에서 가장 부지런한 배달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고픔 전문 택배기사. 배가 비기 시작하면 위장이 그렐린이라는 택배를 만들어 뇌로 보냅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보면 딱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연료 부족. 지금 바로 먹으세요. 그러면 뇌는 즉시 식욕을 올립니다. 아주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렐린이 보내는 택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세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을 그냥 살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엄청난 양의 호르몬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매일 뇌로 보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렙틴입니다. 렙틴은 그렐린과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렐린이 배고픕니다 라는 문자라면 렙틴은 창고 꽉 찼습니다. 그만 주문하세요 라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몸이라면 식사를 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충분히 저장되면 렙틴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부르다 라는 감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몸에서는 이 보고서가 무시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렙틴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비유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사장에게 매일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재고 충분합니다. 첫날에는 읽습니다. 둘째 날도 읽습니다. 그런데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가 되면 사장은 더 이상 보고서를 읽지 않습니다. 또 그 얘기네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우리 뇌도 비슷합니다. 혈당이 계속 출렁이고 과식을 반복하고 간식을 반복하면 렙틴 신호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몸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데도 뇌는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먹자.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배는 부른데 계속 먹는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렙틴 저항성을 자동차 계기판 고장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기름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은 계속 비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계속 주유합니다. 또 주유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주유합니다. 그러면 결국 연료가 넘쳐 흐르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이미 충분한데 뇌가 계속 부족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아주 똑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LP-1입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원래 GLP-1은 약이 아니라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저는 GLP-1을 브레이크 페달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장에서는 GLP-1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위장에는 천천히 비워, 췌장에는 혈당 천천히 올려, 뇌에는 이제 충분히 먹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동시에 내립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빵, 과자, 달콤한 음료, 설탕이 많은 디저트. 이런 음식들은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자동차가 다시 급가속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GLP-1이 충분히 작동하기도 전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어쩌면 내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네? 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비만의학에서는 식욕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신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평생 이 호르몬들에게 끌려다녀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먹는 점심 메뉴에서 딱 한 가지 순서만 바꿔도 이 연쇄 반응을 상당 부분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이유를 알면 그 신호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두입의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의외로 무엇부터 먹느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우리 몸은 앞으로 들어올 음식의 성격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첫 두입이 흰쌀밥이나 빵처럼 정제 탄수화물이라면 우리 몸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오겠구나 라고 판단해 인슐린 반응을 크게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채소나 단백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천천히 처리하면 되는 식사구나 라고 받아들이죠. 실제로 웨일 코넬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으로 구성된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앵커 전략입니다. 오늘부터는 밥을 억지로 줄이지 마십시오. 대신 단백질 앵커 전략, 즉 단백질을 하나만 더해보세요.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닭가슴살 몇 점. 이 작은 차이가 식욕 호르몬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포만감을 높이고 이후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몸은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것을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음식을 참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하나 더하는 전략이 오래갑니다. 세 번째, 10분 가짜 허기 테스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말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배고프신가요? 좋습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삶은 달걀 2개를 지금 먹을 수 있는가? 만약 달걀은 싫고 빵은 먹고 싶다. 과자나 초콜릿은 당긴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건 진짜 배고픔보다 혈당 변화가 만든 식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바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말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10분만 기다려보세요. 놀랍게도 그 사이 허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자주 배고픔이 아니라 혈당의 흔들림을 배고픔으로 착각합니다. 특히 그렐린은 자연적으로 파동의 형태를 보여서 15분에서 20분 후에 수그러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편 동안 식후 졸음, 오후의 멍함, 더부룩한 배, 그리고 오늘 가짜 배고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두 식사 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몸은 늘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 지금 위산이 부족해. 지금 장이 힘들어. 지금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체력 탓으로, 의지 부족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배고프다는 말도, 졸리다는 말도, 더부룩하다는 말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항상 같은 불편함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식후 컨디션, 그리고 건강한 삶을 돕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